새벽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던 그 순간 혜주는 베개를 꼭 끌어안은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결혼 한 달 차, 아직도 꿈만 같은 신혼의 달콤함이 방 안가득 머물러 있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 민호는 혜주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하고 출근했어요. 행복이란 이런 소소한 일상의 반복이란 생각에 혜주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점심이나 먹어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혜주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시어머니 본모 씨는 따뜻하고 자상한 분으로 며느리 혜주에게 늘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결혼 전부터 본모 씨는 혜주를 무척이나 아껴주셨고 결혼 후에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새 가족이 된 기쁨을 나누며 함께했던 지난 한 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전화를 걸려던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혜주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뭐 놓고 갔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혜주가 알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혜주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혜주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혜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생각하던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불과 어제 저녁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혜주야, 지금 장례식장으로 와줘.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 남편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혜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혜주의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의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그 손길, 항상 우리 세 딸이라며 아껴주시던 그 말씀, 그리고 불과 며칠 전 혜주의 손을 잡으며 우리 민호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던 그 눈빛까지.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그들 사이를 지나 영안실로 향하던 혜주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멀리 남편 민호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던 남편의 모습에 혜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그에게 다가가려던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혜주는 숨을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귀에 가져갔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간신히 말문을 열었죠.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아가 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와라. 틀림없는 시어머니 본모 씨의 목소리였어요. 혜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오열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분이 전화로 말을 걸어오다니.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혜주는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신가요? 그래, 나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전주 서부동 헤들아파트 셋째동 1110호로 빨리 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했습니다. 혜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장례식장에는 여전히 조문객들로 붐볐고 남편 민호는 저 멀리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혜주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시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전주까지의 2시간 남짓한 운전시간 동안 혜주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관속 여인은 누구였을까? 왜 시어머니는 비밀리에 자신을 부르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녀를 괴롭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죠. 마침내 헤들아파트에 도착한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셋째동 1110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분명 살아있는 시어머니 본모 씨가 서 있었어요.
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지금 장례식장에서는 그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니. 어서 들어와라. 본모 씨는 혜주의 손을 잡아 끌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어요. 본모 씨는 혜주를 소파에 앉히고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놀랐지? 사실 죽은 건 내가 아니야. 내 쌍둥이 동생이야. 혜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은 결혼 후에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께 쌍둥이 자매가 계셨다는 말씀은 처음 들어요. 본모 씨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가족에겐 말하기 힘든 비밀이 있었단다. 내 쌍둥이 동생 정모는 우리 가족 모두가 외면했던 존재였어. 본모 씨의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쌍둥이 자매로 태어난 본모와 정모는 어릴 적엔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성인이 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죠. 본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했고 정모는 자유분방하며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내가 민호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을 때 정모는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었어. 하지만 민호가 5살 때쯤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왔지. 그때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단다. 본모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혜주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죠. 정모는 민호 아버지와 불륜 관계를 맺었어. 그 말에 혜주는 충격으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쌍둥이 자매와 시아버지 사이의 불륜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본모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자매와 남편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죠. 더 큰 비극은 그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수년간 정모와 비밀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민호에게도 특별한 이모라며 정모를 소개했어요. 가정은 무너졌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어.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때 난 죽은 척하기로 결심했단다. 본모 씨는 10년 전 교통사고를 위장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자신의 소지품을 남겨두고 몰래 도주했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체를 자신으로 위장하는데 성공했고 그 후로는 줄곧 숨어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혜주의 질문에 본모 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모가 진짜로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야.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지. 내가 꾸민 가짜 사고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모가 실제 사고를 당한 거야. 본모 씨의 설명에 따르면 정모는 10년간 민호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민호에게는 자신이 어머니라고 속이며 살았죠. 본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민호조차 정모가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랐어요. 혜주야, 난 내가 이 사실을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민호는 정모의 장례식을 통해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해. 그리고 내가 민호 아버지를 주시해줬으면 좋겠어. 본모 씨의 부탁에 혜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숨긴 채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밀로 하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민호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요. 그게 민호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모 씨는 고맙다는 듯 혜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주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남편 앞에 서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지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채로.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혜주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죠. 장례식장에 안치된 시신은 본모 씨가 아닌 정모 씨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영정사진 앞에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혜주는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자 민호는 혜주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주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혜주는 준비해둔 변명을 꺼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잠시 혼자 있고 싶었어. 미안해. 민호는 더 묻지 않고 혜주를 끌어안았어요. 혜주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죠. 장례는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혜주는 시어머니라고 알고 있던 정모 씨의 장례를 치르며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어요. 조문객 중에는 민호의 아버지 정석 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표정 없는 얼굴로 장례 절차를 진행했죠. 혜주는 이제 다른 시선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부인의 쌍둥이 자매와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그 사실을 숨겨온 사람.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혜주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민호와 혜주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냉정해졌습니다. 혜주가 대화를 시도해도 짧게 답하거나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죠. 처음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호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시죠? 어느 저녁 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혜주는 남편의 변화가 단순히 슬픔 때문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민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미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된 혜주는 더 이상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호의 이메일 속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날짜는 장례식 이후였죠. 혜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죽은 어머니와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더 깊이 조사하면서 혜주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호는 본모 씨가 아닌 정모 씨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죽은 정모 씨는 사실 죽지 않았고 여전히 민호의 아버지 정석 씨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민호의 이메일에는 그들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혜주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민호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도시 외곽의 한 아파트로 향했고 그곳에서 혜주는 민호가 죽은 정모 씨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은 사실상 이모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혜주는 며칠 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본모 씨에게 연락할까 고민도 했지만 더 큰 혼란을 일으킬까 두려웠죠. 결국 혜주는 직접 민호를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민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퇴근한 민호를 맞이하며 혜주는 평소와 다른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혜주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한 듯 했어요. 무슨 일이야? 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 어머니. 아니, 당신 이모에 대해서. 민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혜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진짜 당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왜 모두 나를 속였던 거예요?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는 거죠.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10년 전부터 정모 씨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석 씨가 그렇게 말했고 정모 씨 역시 자신을 민호의 친모라고 주장했죠. 본모 씨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직후 이모, 아니 정모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 사실은 죽지 않았다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고 말하더라. 민호의 이야기는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민호 역시 이 거대한 거짓말의 희생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죠. 그럼 당신도 속은 거네요. 당신 아버지와 정모 씨가 함께 꾸민 거짓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계속해서 비밀을 유지하라고 하시고 정모 씨는 자신이 내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해. 나는 누구의 아들인 거지? 그 순간 혜주는 이 가족의 비극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 깨달았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얽힌 이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도 민호일 것이었죠. 혜주는 민호에게 본모 씨의 존재를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금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며칠 후 혜주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방을 쌌습니다. 그녀는 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가득 찬 가정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이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혜주야, 가지마. 제발. 민호는 혜주의 가방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혜주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미안해요, 민호 씨. 하지만 이 거짓말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당신이 진실을 찾고 스스로의 삶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혜주는 법적 싸움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와 새로운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차려 홀로 삶을 이어갔어요. 때로는 민호가 그녀를 찾아왔지만 혜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가족의 어두운 비밀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식당 주방에서 홀로 일하며 혜주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모 씨처럼 그녀도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렸어요. 가끔은 본모 씨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 역시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죽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세월은 흘렀고 혜주는 자신의 작은 세계 속에서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민호의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혜주는 한참을 망설였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된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민호는 어떻게 진실을 받아들였을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결국 혜주는 민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죠.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혜주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민호의 결혼식 날이었죠. 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혜주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하러 가는 길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혜주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이 결혼식에서 과거의 비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웨딩홀에 도착한 혜주는 조용히 후방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누군가가 그녀를 알아볼까 조심스러웠어요. 그녀는 식장을 둘러보며 혼주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주는 숨을 멈췄어요. 혼주석에 앉아있는 여인은 정모 씨였습니다. 장례식 후에도 죽은 척하며 민호의 삶에 계속 관여해온 그녀가 이제는 당당히 어머니로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었죠. 예식이 시작되고 신랑 민호가 입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욱 성숙해진 그의 모습에 해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민호는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의 입장과 함께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두 사람은 목사 앞에 나란히 섰어요. 결혼식은 평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고 반지를 교환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그때였어요. 신랑 민호가 갑자기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에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혼주석을 바라보더니 다시 하객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이 소중한 순간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혼주석에 앉아 계신 그분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순간 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혼주석의 정모 씨는 창백한 얼굴로 굳어버렸어요. 민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지내셨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민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웨딩홀 뒤편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본모 씨였어요.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본모 씨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해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비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혼주석의 정모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옆에 앉아있던 정석 씨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역력했죠. 본모 씨가 아들 앞에 섰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를 포옹했어요. 그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정모 씨가 소리치며 혼주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본모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너는 10년 전에 죽었어. 내가 누구야? 본모 씨는 차분히 정모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쌍둥이 자매의 대면에 웨딩홀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내가 죽었다고 속인 사람이야, 정모야. 본모 씨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해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출구로 향했어요. 이 가족의 비극적인 재회에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죠. 해주 씨. 민호였습니다. 그는 해주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해주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민호의 호명에 해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이미 모든 하객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해 있었어요. 민호는 신부의 손을 잡고 해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해주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분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전 아내예요. 민호는 신부에게 해주를 소개했습니다. 신부는 따뜻한 미소로 해주에게 인사했어요. 그러나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죠. 혼주석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모 씨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와 출구로 달려갔어요. 정석 씨가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죠. 민호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정모 씨와 정석 씨는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막아야 해요.
본모 씨의 외침에 민호가 두 사람의 뒤를 쫓았습니다. 혜주도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벌어진 광경은 그녀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죠. 정모 씨는 이미 차 안에 있었고 정석 씨는 그녀를 말리려 차 문을 붙잡고 있었어요. 민호가 달려와 아버지를 도우려는 순간 정모 씨는 갑자기 엔진을 걸고 급발진했습니다. 정석 씨는 차에 끌려가다 바닥에 떨어졌고 민호는 아버지를 피하려다 넘어졌어요. 정모 씨의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광기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모 씨의 차가 주차장 출구에서 반대편에서 들어오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죠. 안 돼! 혜주의 외침과 함께 주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지만 정모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정석 씨는 차를 붙잡다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혜주는 본모 씨와 민호를 만났습니다. 셋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긴 시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본모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용서해라, 민호야. 너를 보호하고 싶었단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이었구나. 본모 씨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주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혜주야, 내가 민호를 떠난 것이 옳았어. 우리 가족의 거짓말 속에서 너까지 희생될 필요는 없었으니까. 의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석 씨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중하다고 했어요. 셋은 조용히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정석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모 씨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본모야.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정석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정모와의 관계,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까지.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본모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인과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본모 씨의 말에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혜주는 이 가족의 오랜 비극이 마침내 그 결말을 맞이하는 순간을 지켜보았어요.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무서운 인과의 법칙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석 씨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아들 민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고 마침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모 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본모 씨는 쌍둥이 자매의 영정 앞에서 오랜 시간 묵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사랑과 증오, 용서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모두 끝났구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본모 씨는 혜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가족의 비극에 휘말렸지만 이제는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있었죠. 이모. 아니, 어머니의 비극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해요. 민호의 말에 본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계획했던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또 다른 상처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깨진 가족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일뿐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정석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휠체어에 의존한 채 생활해야 했어요. 본모 씨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10년의 이별 그리고 다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간병인과 환자의 모습으로 변했죠. 혜주는 가끔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 깨어진 가족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모두가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주는 본모 씨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혜주야, 오늘 시간 괜찮으면 좀 와주겠니? 혜주는 곧장 그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본모 씨가 조용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정석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민호와 그의 새 아내 수진도 와 있었죠. 마치 가족회의 같은 분위기였어요. 앉으렴 혜주야. 본모 씨의 안내로 혜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본모 씨는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혜주야, 내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녀는 봉투에서 토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혜주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증서였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 이름으로 바꿨어. 나중에 내 가게를 확장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해. 혜주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었어요. 어머니,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본모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내 몫이야. 내가 이 가족의 비극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였으니까. 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저 넌 강했어, 혜주야. 본모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난 내 인생을 망쳤지만 넌 내 인생을 살았어. 정석이와 내가 비겁하게 거짓말 속에 숨어 있을 때 넌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했지. 본모 씨의 말에 정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혜주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더라면. 혜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과거는 잊어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민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아들아. 본모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어. 혜주는 이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속했던, 그리고 떠나야만 했던 이 가족이 마침내 진실 위에 다시 서게 된 것이었죠. 비록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진실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혜주는 본모 씨와 함께 뒤뜰을 거닐었습니다. 여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어요. 혜주야, 넌 내게 딸 같은 존재였어. 지금도 그래. 본모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혜주는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도 제게 항상 어머니셨어요. 그 사실은 변한 적이 없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함께 슬픔을 겪고 함께 상처를 치유해온 특별한 관계였죠.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혜주가 물었습니다. 본모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정석이를 돌볼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민호의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 역할도 해야지. 혜주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정말요? 민호가 아빠가 되나요? 본모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초기라 조심스러워하지만 난 벌써부터 설렌단다.
혜주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축복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 가족에게 진정한 새 출발을 의미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땅 문서는 제가 잘 보관할게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 것이에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모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건 내 것이야, 혜주야. 난 이제 소유보다 나눔을 배우는 중이야. 내 남은 인생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 혜주는 본모 씨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편안함과 안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 결혼 초기에 느꼈던 그 따뜻함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주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상처와 배신감을 안고 이 가족을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그녀는 화해와 용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싶었어요. 혜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혜주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 행복했어요. 민호 씨와 수진 씨의 소식도 정말 기뻐요. 축하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혜주 씨가 없었다면 이런 화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혜주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 안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 되었어요. 우린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민호 씨.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전화를 끊고 혜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거짓이 거치고 진실만이 남은 그 순간의 평화. 혜주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혜주는 미소 지으며 앞을 바라보았죠.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